네, 자, 한 교수의 필승 매매, 토마토 투자 클럽 한 교수 전문가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코스피의 매수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책 포인트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6월 증시 들어서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 진행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장세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변 여건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장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 지루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출될 수 있는 장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뉴욕 증시 흐름 좋습니다. 3대 지수가 자, 일제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분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야간 선물 지수는 미국의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 지수는 장중 내내 등락하다가 결국에는 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61.65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의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6일째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그동안 좀 위축이 돼서 좀 경계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인들의 바이코리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국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부분들 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 보면은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매수로 돌아서거나 매수 구물을 좀 키우는 흐름이 상당히 나타나서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은 우리 증시 시초가를 결정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 긍정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 미국 증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많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다 5월 BJ 지역 PMI 지수도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호재들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22에서 이제 5일 날이죠. 5일 통합정책회의에서 과감한 어떤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외에 유럽이라든가 중국을 중심으로 어떤 호재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시 2000선을 저점으로 이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2000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선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고 어떤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시그널은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중국 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야간 선물 지수는 자, 대체적으로 이제 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61포인트, 261.6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361계약 정도 매수를 하는 등 역시 외국인들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적극적인 매수 형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꾸준하게 그동안 추세적으로 매수세가 살아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앞으로 증권시장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장세가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야간 선물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정규 시장의 선물 지수의 밴드는 최근에 이제 선물 지수가 260선을 저점으로 대체적으로 박스권 상단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260.50포인트 소폭의 약세권 시세가 연출이 되고 나서 장중에는 많으면 260.5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중기 관점에서는 260선을 저점으로 중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규 시장에서도 선물 지수를 중심으로 260포인트를 저점으로 유망 종목을 주시한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지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경향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6일째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219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 그동안 불안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기관들이 다시 매도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현 장세는 기존의 경기 민감주 쪽의 어떤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삼성그룹이라든가
구조 개혁 등 일부 테마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 투자를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 주시었던 반등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반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등에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의 혼주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새로운 종목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외국이지만 기관들의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닥도 이제 간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타이밍들이 이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은 역시 이제 선물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선물 26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은 좀 계속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1990선 정도가 아마 최근 혼주 장세 속에서 박스권 장세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520선 정도가 되겠죠. 520선 정도 선에서는 코스닥 지수도 단기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적어도 530선에서 540선 정도까지 충분하게 하락세가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날 때 그때부터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소 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1990선을 중심으로 또 2000선 하단에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 극대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그룹주들만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도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길목치기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가 종목별로 보게 되면요. 일단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그룹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SD 세 종목 정도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구조개혁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5일선과 11선 중심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호흡보다는 중장기 정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칼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칼은 이미 중간 바닥을 찍고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칼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장세를 대비해서 눌림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는 만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목치기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와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자 롯데 케미칼과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두산의 브라코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기 민감주 중국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길목치기 차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삼성 SDI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이제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혁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쪽에서도 삼성 SDI는 지분을 일단 확보를 한 상태죠.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 SDI는 그룹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최고의 수혜주가 바로 이제 삼성 SDI를 보시면 되겠죠. 구조개혁과 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삼성 SDI 같은 것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너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는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 정도까지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삼성 SDI 같은 종목에서도 자, 이제부터는 늦지 말고 물량을 좀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문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이번 주의 테마는 결국 이제 삼성그룹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상장 소식에 이어서 여러 가지 좀 지배구조 개편이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종목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교수의 필승매매였습니다.